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만다 누네스 선수의 생체 복서분과 싸우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계속되는 얘기죠. 그러면 아만다 누네스가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저는 그냥 살아있는 레전드죠.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복싱이 아니라 MMA 룰로 붙으면 어떻게 될지 예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론다 로우지와 플로이드 메이웨더 간의 경기 어떻게 될지, MMA 경기, 복싱 경기 아닙니다. 복싱이면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종합격투기로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전에도 차도르님하고 같이 촬영했던 영상에서 답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역시 또 제 100% 진심을 담아, 성의를 담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성과 여성 간의 근력 차이. 남성이 훨씬 근력이 세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당연히 맞죠. 맞는 말씀이죠. 여성이 남성 선수들이 스파링 할 때 잡아주고 그런다. 여성 선수를 되게 봐주고 할 수밖에 없다. 살살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 그거 맞아요. 저도 지난 아만다 누네스 관련 영상에서 그 답변을 똑같이 드렸어요. 예. 여성 선수들은 남성 선수들하고 스파링을 할 때 남성 선수들이 세게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체급이 더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력차가 분명히 있어요. 단 이건 선수 대 선수의 얘기라고요. 선수 대 선수. 종합격투기 선수와 종합격투기 선수. 레슬러와 레슬러. 유도가와 유도가. 복서와 복서. 이런 얘기라고요. 자, 아만다 누네스는 종합격투기 선수예요.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복서입니다. 이건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같은 격투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기에 남성, 여성의 근력차가 100% 적용되어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주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숫사자하고 암사자를 생각해보세요. 암사자가 숫사자를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숫사자 몇 마리, 암사자 몇 마리가 모여도 숫사자한테 안 되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암사자가 상대할 수 있는 하이에나 숫자가 몇 마리였지? 3마리인가 4마리인가 5마리인가 그 정도라면 숫사자는 거의 10 몇 마리를 상대할 수 있더라고요, 혼자. 힘의 차이가 되게 큰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숫사자가 있는데, 만약에 그 숫사자가 뭔가 이 지능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활용을 아예 못해. 어떻게 쓸 줄을 몰라. 힘을 쓸 줄을 몰라. 힘이 세긴 센데 쓸 줄을 몰라. 본능적으로 사자들은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싸울 수 있는 그런 본능들을, 숫사자라면. 근데 그게 뇌에 결여되어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 몸 쓸 수 근력을 활용하는 거를 잘 못해. 그러면 암사자하고 그 숫사자하고 암사자라고 싸우면 숫사자가 그래도 이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플링이란 게 제가 보기엔 거의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플링은 그만큼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복싱 같은 경우는 복싱 라이트 스트레이트 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복싱 라이트 스트레이트 피하는 거 이쪽으로 피하냐 이쪽으로 피하냐 이렇게 막아라. 딱 직관적이잖아요. 트라이앵글 초크 어떻게 막는지 아시나요? 트라이앵글 초크 그냥 뜯으면 되나요? 뜯기지 않습니다. 이미 잠겨오고 있을 때 완전히 잠기기 전에는 이쪽으로 풀고, 잠겼을 때는 트라이앵글 잠긴 쪽으로 넘어오고, 완전히 잠겼을 때는 밑으로 팔꿈치 2개를 놓고, 옛날에 약간 포이리에가 정찬성 선수한테 했던 대로 빠져나간 원칙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상대는 또 거기에다 오모플라타로 연결을 할 수 있고, 딴 거로
진짜 많아요, 여러분. 레슬링 태클 막는 게 그냥 힘으로 메이웨더가 아만다 누네스의 싱글렉을 남성과 여성의 근력차를 통해서 더블렉을 싱글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그 체육관에 가셔서 한번 조금 더 본인보다 작은 파트너인데 레슬링 주짓수를 많이 한 사람한테 다리를 잡혀보시면 그거는 답이 나옵니다. 네, 답이 나와요. 싱글렉, 더블렉, 뭐 그레코 테이크다운, 뭐 무에타이 넥클린치 몸싸움으로 들어간 순간 직관적으로 되는 건 거의 하나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되는 사람도 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프란시스 은가누의 주먹처럼 마이크 타이슨의 뭐 그 복싱 실력처럼 타고난 걸 가지고 상당 부분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플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려요. MMA 룰로 붙으면 론다 로우즈나 아만다 누네스나 똑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 오늘 메이웨더하고 복싱으로 진검승부할 거야. 뭐 이런 바보 같은 생각만 안 하고 그냥 철저하게 랜디 커터가 제임스 토니에게 했던 대로 태클 갖고 와서 치고 그라운드 끌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메이웨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남성 여성 근력차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간우가 아니라니까요. 메이웨더가 제가 뭐 누구야 그 타이슨 퓨리를 아만다 누네스가 저 MMA로 압살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이웨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누네스가 키가 173이고 메이웨더가 키가 똑같습니다. 173. 리치는 메이웨더가 길더라고요. 메이웨더가 리치가 무려 183cm예요. 누네스는 그래도 여자치고는 괜찮죠. 175cm. 보통 여성분들이 제가 UFC 조사를 하다 보면 리치가 좀 짧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175cm고 평소 체중이 누네스가 72에서 많이 나갈 때 77kg 나간대요. 조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메이웨더는 평체가 68에서 69kg예요. 70kg가 안 돼요. 자, 평체로 누네스가 더 많이 나가. 근데 한쪽은 메이웨더는 태어나서 그 잡기 운동, 그 그래플링 계열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누네스가 치는 테이크다운을 뭐 커버링하고 들어와서 싸잡아서 하는 그레코 테이크다운이든 아니면 다리를 잡고 딱 들어와서 하는 태클 테이크다운이든 메이웨더가 한 3개월 훈련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이 정도 신체 차이인데 절대 실제로 해보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제임스 토니가 했겠죠. 네, 제임스 토니가 했겠고 수많은 과거의 K1 선수들 뭐 프라이드 때 타격가들 불러가지고 막 붙인 거 되게 많았잖아요. 다 했겠죠. 네, UFC 때. 그 타격가들이 호이스 그레이시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레슬링이 뭐 아예 없거든요. 근데 다 그라운드로 끌려가서 그 큰 거한들이 다 당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힘센 사모안인 마크 헌트 손만 대면 넘어갔어요. 기억하시나요? 뭐 MMA 병행했을 때 마크 헌트 타격은 잘하죠. 난리 나죠. 손만 대면 넘어갔어요. 타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심이 되게 높아요. 아니 클린치를 그래도 아예 오피셜하게 그냥 룰 내에서 쓰는 킥복서들, 랑무아이들조차 다리 잡히면 넘어가요. 중심이 높아가지고 그 영역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대면 넘어갑니다. 근데 복서인 메이웨더가 그걸 몇 개월 안에 하는 게 뭐 좀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예전에 보면 마크 헌트가 갑자기 실력이 늘었던 건 갑자기 무슨 뭐 능력이 뭐 초사연이 돼서가 아니라 원래 그 사모아는 힘센 사람이었는데 계속 당했어요. 근데 각성해서 미국 가서 레슬링 훈련, 주짓수 훈련, 주짓수 디펜스 훈련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더 해서 그러면서 빛을 봤어요. 마크 헌트가.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스티페 미오치치 같은 사람한테 계속 넘어가고 그랬었죠. 스티페 미오치치보다 마크 헌트가 훨씬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손만 대면 넘어갔죠. 그렇게 레슬링 훈련을 했는데도. 타이 투이바사 최근에 보세요. 그라운드로만 가면 지잖아요. 타이 투이바사가 힘이 약할까요? 사모안달 힘이 약하겠습니까?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손 대면 넘어가잖아요. 투이바사 지금 연패에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라운드의 약점을 극복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한 번도 평생을 안 해본 메이웨더가 와가지고 몇 개월 훈련해서 종합격투기 저 세계 챔피언하고 그것도 체중도 덜 나가는데 그 선수 태클을 다 막고 그라운드 기술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발을 어떻게 막을지도 모르고 히룩도 모르고 앵클락도 모르고 마운트 탈출도 모르고 싱글렉은 어떻게 막지? 더블렉은 어떻게 막지? 케이지 레슬링 말고 더블 언더고 파이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단순히 여자기 때문에 남자한테 안 되지 여자가 이렇게 해서 메이웨더가 그냥 그 불주먹으로 이길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네. 그래플링은 여러분 타격하고 제가 보기에 되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타격이야말로 진짜 타고나는 게 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서가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 커스타마토가 죽은 이후에 케빈 루니라는 다마토 밑에 있던 트레이너하고 뭐 상당히 같이 훈련을 하다가 결별을 해요. 그러면서 뭐 타이슨의 좀 암흑기가 시작이 되고 했다 어쩌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타이슨 다큐멘터리나 서적이나 엄청 봤을 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뭐 포털 사이트에 칼럼 쓴 것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타이슨의 그 커스 다마토 묘비에 쓰여져 있는 그 말 아시죠? 뭐 그 한 소년이 나에게 왔다. 뭐 불씨가 됐고 그것이 뭐 불이 됐고 뭐 불꽃이 됐고 활활 타올랐다. 그거 있죠. 그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걸 한국말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거 고심하면서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된 게 없었어요. 제가 네이트에서 칼럼 쓸 때 그 칼럼을 쓰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말 제가 마이크 타이슨을 좋아하는 만큼 커스타마토를 존경하는 만큼 혼신의 힘을 담아서 올바른 단어와 표현을 찾아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좀 뭐 찌질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팬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고 그 제가 타이슨 컬럼들에서 제가 찾았던 자료들에 제가 번역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해설을 하니까 그런 일들은 되게 뭐 사실 제 직업상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좀 볼 때마다 약간 뿌듯한 마음이 있거든요. 전 타이슨의 광팬이었으니까 꼬맹이 때부터. 근데 그만큼 제가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타이슨은 커스타마토가 죽기 전부터 원래 말썽쟁이였고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테디 아틀라스의 여동생한테 잘못을 해서 테디 아틀라스가 어린 소년인 타이슨의 머리에 총을 들이댔어요. 근데 거기서 커스타마토가 타이슨의 편을 들었어요. 커스타마토는 타이슨을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타이슨의 기행, 비행 이런 것 알고 있었지만 근데 아틀라스가 그래서 떠나죠. 타이슨은 커스타마토와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뭐 계속 쭉 있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커스타마토 사후에 그 전부터 말썽지형이었고 커스타마토가 죽은 다음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그 이유로 훈련을 그 다음부터 절대 제대로 안 했어요. 타이슨이 훈련을 안 한 건 케빈 루니가 떠난 후부터 안 한 게 아닙니다. 케빈 루니가 있을 때부터 이미 컨트롤이 안 됐어요. 다 그 커스타마토 옆에 있는 타이슨의 후견인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걱정하고 어떻게 막 잡고 막 매달리고 뭐 해결해주고 트러블 훈련 안 했거든요. 훈련 제대로 지금 MMA 선수를 훈련하는 거에 비하면 커스타마토 사후부터는 진짜 제대로 안 했는데도 다 때려 눕혔잖아요. 다 때려 진짜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레슬링이나 MMA나 주짓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어떤
레슬링, 카렐린 말고, 카렐린 같은 예외 빼면, 어떤 레슬러가, 우리나라 레슬러가, 한 몇 년 동안 안 하면서 자기 재능 믿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대 선발전에 나가요. 국대 선발전도 통과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근데, 마이크 타이슨은 걔 뭐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막 뭐 마약하고 별짓 다 하면서 조금씩 훈련해가지고 계속 다 이기다가 제임스 더글라스한테 지고 그 다음에 또 막 뭐 도노반 러독 이런 사람 뭐 2번 이기고다 감옥을 또 3년을 갑니다. 자, 감옥을 3년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 전에도 이겼던 프랭크 브루노라는 선수를 또 이겨요. 여러분 이게 감옥 3년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MMA에서 레슬링에서 또 정상급에 바로 그냥 뿅 오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레슬링이나 유도나 주짓수나 MMA나 이쪽에서 진짜 불가능합니다. 지금 메이웨더래. 맥그리거 보세요, 여러분. 맥그리거 지금 뭐 언제 돌아올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맥그리거는 이제 정상급뿐만 아니라 진짜 탑 20, 뭐 25? 어느 누구와 싸워도 제가 보기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세계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제가 보기엔 메이웨더하고 복싱할 때부터 돈은 벌고 최고 유명해졌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맥그리거가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좀 덜하니까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사실은 운동이란 거는.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복싱 쪽이 오히려 재능이 차지하는 게 제가 보기엔 엄청 커요. 근데 그래플링 쪽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레슬링에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MMA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뭐 욕먹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짜 뭐 말도 제가 보기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플링 파트라는 거는 물론 MMA의 기술이 너무나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노게이라가 옛날에 보여주던 트라이앵글 그리고 하프가드 기술들 옛날엔 마법 같았는데 저희 체육관에서 뭐 첫 달에 2번째 달에 가르칩니다. 네, 주짓수 클럽 주짓수 시간에 그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체육관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더라도 레슬링 같은 경우도 그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그 씬에서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는 순간부터 뒤처집니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 보세요. 돌아와서 챔피언 되고 조지 포먼 보세요. 늙은 나이에 돌아와서 챔피언 되고 자 이런 것들이 프란시스 은가누가 물론 조슈아에겐 졌지만 타이슨 퓨리를 한 방에 그려 다운을 시키잖아요. 오히려 그쪽에 잘 통하지. 지금 질문 주신 메이웨더 누네스 케이스에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플링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의 본연의 몸싸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뭐냐면 저같이 덩치 큰 제가 뭐 다 누구나 그런 경험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젊었을 때 소위 좀 건설 현장 일 같은 거 뭐 돈 벌러 알바 가보시고 뭐 그랬으면 요새야 뭐 상하차도 있고 하지만 저희 때는 항상 뭐 인력사무소 가서 해서 알바하고 하는 건데 가면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등치는 큰데 저희는 바보 취급받고 어이구 뭐 허리 아프고 몸져 눕고 진짜 엄청 작으신 할아버지들이 막 이만한 거 쭉쭉쭉 막 나르시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근력 차가 안 되죠. 60대 50대 근력이 어디 20, 30대에 비합니까? 그 무거운 거 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고 제가 만약에 거기 덤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허리 부러지겠죠 아마. 그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도 근력이고 신체적 차이 분명히 있지만 기술의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술의 영역.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론다 로우지 때도 요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메이웨더가 막 이런 거 다 빼고 종합교육투기에 와서도 만약에 종합교육투기에 왔다고 해도 본인이 그럴 일이 없지만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다고 해도 전 솔직히 잘 못할 거라고 봐요. 스타일 다 빼고. 왜냐? 저는 메이웨더 경기도 옛날부터 챙겨봤거든요. 진짜 옛날부터 챙겨봤었는데 그 머니 말고 프리티보이 시절부터 그때는 돈 많이 못 벌었거든요. 이런 독설가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메이웨더가 되게 유명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유리손이에요. 유리손. 메이웨더가 유리손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유리손 계보가 있습니다. 유리손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고 현 시대에서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예요. 둘 다 테크니션으로만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손 부상을 달고 살았고 손이 너무 약해서 샌드백 치는 데조차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고 커리어 내내. 그래서 테이핑, 글러브 엄청 중요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손에 부상 있고 손 다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핑거 글러브를 끼고 사람을 쳐서 파워를 그대로 낼 수 있다고요. 저는 뭐 이건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선수지만 처음에 핑거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고 했을 때의 그 약간 이질감 그리고 약간 충격 이런 걸 잊을 수 없습니다. 전 데뷔전 할 때 MMA 데뷔전 2011년도 했을 때 핑거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못 쳤어요. 핑거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잖아요. 한 20초 30초 치면 손목이 꺾여요. 손목이 꺾여요. 아파가지고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거 가지고 스파링하고 두꺼운 거 가지고 미트 치고 그 다음에 샌드백 치고 그 다음에 MMA 스파링 할 때는 타격 거의 없이 그래플링 위주로 핑거 끼고 했었어요. 손목이 아파서. 근데 이제 데뷔전 뛰고 나서 그리고 이전째에 가서 엄청 맞고 지고 난 다음에 와서 이건 잘못됐다. 뭔가 이건 아니다. 펀치밖에 무기가 없는 인간이 펀치를 못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저는 복싱 글러브를 끼고 뭔가를 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또라이처럼 맨주먹으로만 쳤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핑거 글러브만 끼고 무조건 칩니다. 샌드백을 칠 때 절대 안 쳐요. 그 두꺼운 글러브를 끼고. 두꺼운 글러브가 여러분 손을 정말 많이 보호해줘요. 이 글러브가 잡아주는 게 여기 손만 잡아주는 것 같죠? 손목도 진짜 많이 잡아줍니다. 부상을 되게 많이 방지해줘서 이거는 손을 또 다른 형태의 흉기로 변모시켜서 싸우는 거지 손을 갖고 주먹으로 싸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의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릅니다. 그 안에 밴디지도 잔뜩 하잖아요. 복싱이 더 많이 해요. MMA보다. 주먹이 아니에요. 주먹이. 그냥 어떤 형태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빼고 사우스 글러브, MMA 글러브 끼고 UFC 글러브 보셨잖아요. 얼마나 얇은지. 그걸 갖고 사람을 때린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복싱 하신 분들이 MMA 선수들의 펀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신 경우 많이 있는데 제가 본 분들은 MMA 글러브를 끼고 사람은커녕 샌드백조차 제대로 장시간 때려보신 분들이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MMA 선수들은 MMA 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당연히 복싱도 배우고 킥도 배우고 레슬링도 배우고 주짓수도 배우고 저희는 다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걸 모르죠. 복싱에서의 손이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근데 그 보호 진짜 온실 속에서 나와서 맨주먹에 가까운 MMA 글러브로 사람을 때리는데 그대로 파워를 낸다? 그대로 통용이 될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점까지도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을 때 아만다 누네스를 메이웨더가 MMA로 이긴다는 거는 거의 진짜 로또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답변은 언제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일단 하여튼 그래플링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아니야 그래도 남자가 이겨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다르다는 거. 제가 TV로 보면서 야 저 짐 옮기는 거
저 큰 판 옮기는 거 나도 옮길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면 아예 안 옮겨질 수도 있잖아요. 꿈쩍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